아니 그냥 뭐인지 이거 해봤어요. MLEM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이거 해봤고 그다음에 모조 해봤습니다. 모조. 제가 알기로 이거 모조 이거 페스타에서 판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거 오랜만에 MTS가 나를 만족시키는 카드 게임을 가져왔어. 제가 MTS 카드 게임 라인을 썩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개인적인 취향을 자극하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있었나? 기억도 안 나. 자 근데 모조는 해봤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한국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게임은 그 손털기 게임이에요. 손털기 게임인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 손털기 게임인데 핸드가 3장이 남으면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이 3장 남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우노 같은 경우는 우노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한 장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뭐죠? 이렇게 뭐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카드 플레이를 못 하고 그냥 이 3장을 공개만 해야 돼요. 공개만 해야 되는데 이게 3장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고 1장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3장 이하면은 이제 그게 터지는데 그러면 남은 턴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손패를 털어가지고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색깔별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랑, 블루가 이제 9였고 이제 레드가 뭐 7이 내 손에 있었는데 블루는 뭐 4도 있고 2도 있어. 그럼 얘네는 그냥 무시해요. 얘는 그냥 무시하고 제일 큰 숫자만 내 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점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패배하는 그런 엄청 간단한 게임인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버림더미 있잖아요. 버림더미에 이제 버림더미에 깔린 카드가 예를 들면 9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카드를 내면은 턴이 끝나고 한 장 들어오야 되고요. 이거보다 낮은 카드를 내면은 그냥 턴이 끝나요. 드로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털기에 유리하죠. 하지만 얘랑 딱 맞춰가지고 9를 내면은 내가 한 턴 더 해요. 그래서 막 내가 9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9, 9, 9 이렇게 콤보 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 8 이렇게 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를 조절하거나 약간 그 클라이밍 게임에서 그거 있잖아요. 일부러 같은 숫자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방 노리는 거. 그 재미가 이 우노스러운 게임에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런 조금 전략적인 접근으로 가시려면은 변형 규칙을 완전히 추천드려요. 변형 규칙은 버림대기 2개거든요. 변형 규칙은 버림대기 2개인데 여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만 카드를 내요. 내가 뭐 그 연속 턴을 가지더라도 여기다가만 내게 되는데 이때 카드를 가져올 때 원래는 다 덱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다른 버림 더미에 공개되어 있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이밍 게임에서 일부러 카드를 이제 모아가지고 같은 숫자 세트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클라이밍은 아니기는 한데 비슷하게 발동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맛이 아주 독특했어요. 제가 클라이밍의 그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같은 거 여러 장 모아가지고 딱 하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변형 규칙 쪽이 조금 더 오래 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필러로 가볍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암 변형 규칙으로 그냥 깔끔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초심자들이랑 할 때는 무조건 암 변형 규칙으로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드로우 운빨이나 이런 거를 좀 타기는 해요. 근데 이거 남 욕하는 재미 아니 남 놀리는 재미가 벌점 먹는 게임은 진짜 재밌어요. 뭐죠 이거 지금 뭐 이거 지금 해외에서 몇 명이나 해봤냐? 66 레이팅 정도 있는데 5.8 뭐 줄 수 있어. 니들이 5.8 준다고 해서 이 게임이 구려지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벌점 먹이는 게임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 정말 강력 추천. 뭐 우노 같은 느낌이라고 하지만 우노처럼 뭐 무슨 뭐 세 장 먹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굉장히 손패 관리가 엄청 중요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손패 관리 좋아하고 막 벌점 매겨가지고 누구 탈락시키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클라이밍 게임의 그 뭐라 그러냐 같은 숫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한 방에 내고 이런 각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인으로 해봐가지고 다른 인원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4인으로는 아주 잘 돌아갔고 이 베스트 2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투표수가 뭐 한 명이어가지고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은데 2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진검승부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구를 탈락시키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좀 파티파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4인은 아주 잘 돌아갔다.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LEM은 요거는 평이 조금 갈리는데 레이너 크니치아 선생님이 만든
셀레스티아의 변형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셀레스티아랑 비슷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 같이 가다가 각 봐서 내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셀레스티아랑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셀레스티아는 이제 주도적으로 선장님이 블러핑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사위로 결정이 돼요. 주사위로 결정돼 가지고 주사위를 쓰면 쓸수록 이제 주사위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료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25번까지 칸이 있는데 이게 25까지는 웬만하면 잘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운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이제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보통은 많이 내리는데 그런 셀레스티아에 막 가자 했다가 터지는 재미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푸시얼럭의 재미 그 다음에 어떤 점수 각을 보면서 이제 꿀 빠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운 요소가 셀레스티아보다 훨씬 커요. 네, 그래가지고 셀레스티아의 어떤 그런 블러핑적인 요소가 좋으셨다면은 이 게임이 상위 호환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셀레스티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재미의 푸시얼러 게임을 바라신다. 그러니까 이제 터져도 같이 터지는데 나는 하차할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딩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뭐 두 배 더 따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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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먹고 빠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같이 이제 주사에 걸리면서 으아! 약간 근데 그게 이제 턴오더가 뭐 선장부터 한다 뭐 이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웃긴 상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게임의 본질은 셀레스티아류라기보다는 그런 블러핑 이류라기보다는 주사위 푸시얼러 게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신다면 되게 좋은 게임. 근데 셀레스티아에 비교당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셀레스티아보다 그쪽 장르에서는 못한 게임입니다. 왜냐면 블랙핑 요소가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일부러 뭐 배를 터트린다든지 뭐 그런 일은 벌어지긴 하는데 그건 이제 블러핑이랑 좀 관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정말 재밌게 했고 크니지아 선생님다운 좀 번뜩이는 그런 부분이 여기저기 있기는 해요. 근데 좀 게임이 좀 길어요. 게임이 조금 길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대호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슨 게임 했다고 했죠? 이건 내가 얘기를 했나요? 리버 밸리 글래스워크. 이거는 이거 제가 저번에 내가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 갑자기 나 텐션까지 떨어지네.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내 손에 이 주사위 돌들이 있어요. 주사위란다. 내 돌들이 있거든요. 색깔을 일단 무시하세요. 일단 무시하세요. 내 턴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호박같이 생긴 모양 있잖아요. 얘를 내면은 걔를 요 호박같이 생긴 타일, 호박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타일에다가 여기다가 뿅 놔요. 그런 다음에 얘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타일 하나에 있는 모든 얘를 다 집어옵니다. 얘를 다 집어와요. 한쪽을 정해서 얘를 다 집어와가지고 어디다 놓느냐? 이 점수판에다 놓는데 이 세로줄에는 한 가지 색깔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색깔이 세 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초록 하나 놓고 여기다 흰색 놓고 여기다 핑크 놨어. 그럼 다음번에 내가 핑크를 먹게 되면 걔는 핑크 여기다 쌓이는 거고 초록은 여기 쌓이는 거고 흰색은 여기 쌓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점수 규칙이 이제 보시면은 그 별의 기록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동률일 때는 왼쪽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요거 두 줄을 먹는데 요거 하나 먹고요. 여기 지금 3이 동률이잖아요. 요거 하나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 점수 있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손패는 어떻게 보충하느냐? 여기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4개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골라서. 근데 내 손패가 5개여가지고 만약에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벌점으로 갑니다. 여기 벌점으로 가요. 벌점 3점이에요. 마이너스 3점. 그게 답니다. 내 턴에 할 수 있는 행동 2개. 손패 보충 아니면 돌 가져오기.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드래프팅의 신묘한 묘 뭐 이런 것도 없는 게 내가 여길 비우잖아요. 그럼 이 타일은 앞으로 돌아가요. 앞으로 돌아가지고 2개 또는 하나가 채워집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 규칙 넣으면 뭐 어쩌고 하는데 핵심 메커니즘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핵심 메커니즘의 점수를 얻는 루트 또는 방법 같은 거 아니면 뭐 무슨 미션 카드 이런 걸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내 턴에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돌 놓고 돌 가져오기 밖에 없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할 시간은 그냥 별의 기록 지구를 하세요. 별의 기록 지구는 굉장히
내 별의 기록 지구에서 좀 영감 받은 것 같기도 해. 별의 기록 지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놓고 뭐 이쪽 드래프팅하고 뭐 이쪽에선 카드 핸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래서 얘는 아웃 아웃. 얘는 돈 뽑아내는 게임이야. 이거는 눈먼 돈, 코 묻은 돈 빼가는 게임이야. 라고 평을 해도 될 정도로 허접해. 뭐가 너무 없어요. 뭐 허접하고 자시고 그냥 뭐가 너무 없어. 게임을 그냥 코어 메커니즘만 만들고 자 이제 살을 붙여볼까요? 그 돈과 노력으로 컴포를 예쁘게 만드는 거 어떨까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 돈과 노력으로 컴포를 예쁘게 만들면 판매에는 훨씬 도움될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진행시켜 갈긴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좀 슬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했죠. 알리바이.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 게임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썰을 풀게 되면은 좀 없어 보이게 되니까 좀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머더 미스테리 입문 또는 머더 미스테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최고의 게임이에요. 최고의 게임이에요. 머더 미스테리를 입문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알리바이를 함께 즐기시는 거를 강추 드리고 싶어요. 머더 미스테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게임 끝났을 때 엔딩 시나리오를 즐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치밀한 어떤 추리와 범죄 트릭, 밀실 트릭 같은 어떤 그런 추리 수성과 같은 짜임새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마피아스러운 이제 거짓말 게임, 소셜 디덕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마피아 같은 그런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탐지해내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막 대화하고 서로 지적하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리바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서로의 스토리가 점차 약간 퍼즐 조각에 맞춰지듯이 공개되면서 그 열띤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어. 야이씨, 야, 다 한 명씩 나와서 알리바이 얘기해봐.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뭐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그때 차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차 끓이고 있었는데 주방 문틈으로 제가 봤었는데 지금 김 씨가 삽을 들고 쓱 지나가더라고요. 라고 말한 순간 김 씨 플레이어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삽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잖아요. 삽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삽을 가지러 창고에 갔을 때 박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자루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봤는데 박씨 그 자루 뭐야? 뭐 이러는 거예요. 박씨 뭐 김양이랑 지금 같이 있던데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추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열띤 토론의 현장 그게 머더 미스테리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완전 특화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랄까 연기나 이런 게 부담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너무 완벽하게 이게 뭐랄까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게임이 좀 스크립트된 부분이 좀 있어요. 게임이 의도하는 어떤 템포나 그런 흐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깨어 나와서 이 시나리오의 캐릭터가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조금 여지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적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래서 좀 몰입을 해서 내가 이 플레이어처럼 막 오우씨 막 어우씨 이러면서 남 지적질하고 너는 그래도 알리바이가 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되게 부담이 없이 머더 미스테리란 어떤 분위기인가를 되게 즐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만큼 좀 기존의 머더 미스테리에서 좀 제거된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피아적인 부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치밀한 추리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는 사실 탐정인 거야. 진짜 나는 사실 탐정 수준으로 롤플레잉 관심 없어. 난 범인 잡으면 장땡이야. 거의 그 수준으로 막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즐기는 머더 미스테리는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한데
저는 그게 너무 특화돼 있어가지고 저는 시나리오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조금 별로였는데 첫 번째 거는 정말 너무 즐겁게 했고 이제 세 번째 거를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갈릴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랄까요? 좀 기존의 크라임 씬이랑 좀 다르기는 해요. 머더 미스테리랑.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MTS에서 나온 SNU 그룹 라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언더독 그 게임스에서 나온 걔도 SNU 라인이죠. 어쨌든 그 친구들 일본 머더 미스테리 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머더 미스테리는 이게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그냥 머더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머더 미스테리 인스파이어드 미스테리 인스파이어드 바이 머더 미스테리 디너잖아요. 그러니까 머더 미스테리에게 영감을 받은 미스테리 게임이다. 뭐 추리 게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이 굉장히 편안하고 흥미롭고 즐거운 게임을 즐기실 겁니다. 나중에 뭐 자세하게 후기 방송할 테니까 뭐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죠. 너무 재밌어요. 약간 좀 놀랐어요. 놀랐어요. 이 작가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 왜 예전에 아발론이 나왔을 때 뭐 정확히 뭐 아발론을 했을 때 아발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탈락 없는 마피아 이걸로 되게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자 없는 마피아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이제 이 알리바이를 할 때 범인이 지가 범인인지 마지막에 알게 되는 머더 미스테리?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돌아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어야 어떤 게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강화될까? 약간 이런 거를 테스트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거를 하나 바꿈으로써 이 장르에서 이 장르의 어떤 부분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 없이 만든 디자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 지금도 내가 머더 미스테리에서 좋아하는 건 이거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말을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그리고 추리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게임에서는 티가 안 나요. 추리를 열심히 안 하는 플레이어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